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도심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 차량인 트램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속초시가 속초역에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도심 레일 위에 붉은색 궤도 차량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의 교착지, 속초역은 속초 해변과 설악산 중간 지점에 들어서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주중엔 하루 6,800명, 주말은 하루 9,800명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생활인구가 연중 2,500만 명인데 여기 들어서면 생활인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성적인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트램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한 번 운행에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어 콤팩트한 도시 구조의 제격이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의 대중교통에 트램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속초역을 출발하는 예상 노선은 세 가지입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노선과 도심과 장사항으로 이어지는 노선, 속초해변과 설악항을 잇는 노선으로 주요 관광지를 포함합니다. 단풍철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설악산 입구입니다. 대중교통 트램이 생기면 이 같은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성 시간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실제 개통은 빨라도 15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2,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국비는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어 강원도와 속초시가 건설에만 1,00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구상 28년 만인 지난해 12월 트램 건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요청한 국비 1,800여억 원 가운데 아직 600억 원 확보에 그쳤습니다. 경기도 위례신도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비 예산 46억 원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 렌털숍들이 강습 허용권을 빌미로 담합을 강요한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스키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를 제보한 업체에는 강습 허용권 발급을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스키장 인근에 렌털숍을 열고 스키 강습을 진행하면서 겪은 지역 렌털숍 협회에 담합 의혹을 제보한 안모 씨. 관련 내용이 MBC에 보도된 다음 날 스키 학교로부터 강습 허용권 발급을 중단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역 렌털숍 협회에 들어가지 못해 비싼 가격에 강습 허용권을 구매해왔는데 이젠 아예 구매조차 막힌 겁니다. 스키장에 담합 의혹 신고가 들어간 점이 발급 중단 이유로 언급됐고 뉴스링크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뉴스 기사가 올라간 다음 날 오전에 스키학교 대표라는 사람한테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가 저에게 오면서 우리도 너에게 강습 허용권을 줄 수 없고 남은 강습에 대해서는 알아서 캔슬을 할 수. 갑작스러운 통보에 안 씨는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잡혀있던 강습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60여 개의 강습이 취소됐는데 피해액만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비용도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제가 메꿔야겠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1월 초부터 당장 제일 피크인 시즌에 강사를 못하고 있으니. 안 씨의 제보로 밝혀진 강습 허용권을 빌미로 한 담합 강요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스키학교와 관계자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돌입했고 공정위에도 관련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스키학교 측은 강습 허용권 발급 중단 이유에 대해 해당 업체가 지난 주말 강습 허용권 없이 강습을 하다 적발됐기 때문이고 뉴스링크를 보낸 건 문자를 보내다 우연히 뉴스를 보게 돼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지난해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강원FC의 올해 첫 홈경기가 다음 달 23일 춘천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때 팬들은 강원FC 응원석에 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가 후반기 일정을 고수하면서 춘천 홈 응원석을 새로 설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FC 춘천 홈구장인 송암 스포츠타운 경기장. 이곳에 경기장과 불과 7m 떨어진 임시 좌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 공간을 줄여 몰입도가 높은 장점을 가졌습니다. 팬클럽 나르샤의 공식 응원석이자 가장 먼저 매진되는 좌석입니다. 그런데 올해 춘천 홈 경기에서 이 응원석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안전 문제로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응원석을 새로 만들기 위해 강원FC 춘천 홈 경기를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에 치를 수 있도록 강릉시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강원도 측에서도 좀 중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릉 쪽에서 그 양보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 춘천시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개최하는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춘천 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FC가 춘천 강릉과 맺은 협약서에는 올해까지 코리아컵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강릉에서 치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와 후반기 홈 경기를 어디서 진행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춘천 팬들은 춘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하는 응원을 원정 경기에서처럼 먼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구단주인 강원도가 적극 조율에 나서지 않아 전용구장 건립을 놓고 경쟁 중인 춘천과 강릉의 갈등을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됐다는 거는 매번 춘천이 패싱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매번 강릉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춘천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춘천시와 강원FC는 올해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라도 응원석을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의 산림과 환경, 군사와 농지 규제로 발생되는 규제 피해 비용이 36조 4,8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에 따르면 강원도의 규제 부과 면적은 1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산림과 환경, 군사와 농지 순으로 규제 면적이 넓었습니다. 특히 규제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줄어들면 43억 원의 지역 총 생산액이 증가하고 인구가 68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속초시가 대규모 민간투자 제한 사업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영랑호 관광단지는 주식회사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130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총 사업비 1조 37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합니다. 조성안에는 영랑호 생태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영랑동과 장사동 등 북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수영장과 뮤지엄, 스포츠 조각공원, 야외 식물원 등 문화체육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강원도가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반도체와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4개 지구 16.7제곱킬로미터를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지정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와 세제 혜택, 투자펀드 조성과 실증 특례가 주어집니다. 강원도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과 함께 특구 육성 종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영서 지역에 짙은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원주와 춘천 등 영서 지역 11개 시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원주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130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농도도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내일이 돼서야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계량공사 시행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통제됐던 국도 7호선 강동면 임곡리 일대 도로가 어제 0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지정돼 4월부터 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 보강 통벽 개량 공사가 시행되면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해당 구간이 22일 0시부터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했던 운전자들과 임곡마을 주민들은 공사기간 우회도로인 임곡 3거리로 통행해 왔습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인 4,5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024년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액은 1조 4,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고 영업이익이 2,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당기 순이익은 4,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6%나 급증했고 지난 2016년 기록한 최고치 4,5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6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228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확보한 이유가 컸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속초시가 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